따뜻한 봄 기운이 완연했던 2019년 4월 28일 오후 3시경 광주 동부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 검은 비닐봉지가 동그랗게 부풀어 있는데 사람인 것 같다. 일직선으로 선 채 떠다니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곧바로 광주 너릿제곡의 인근 저수지로 향한 경찰. 둥둥 떠다니고 있는 수상한 물체를 끌어올려 확인한 결과 체구가 작은 여자아이의 사체로 확인됐습니다. 지나가신 분이 우리에 뭐가 떠있다, 마네킹이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신고 받고 나와서 저희가 발견 당시 사체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살해된 상태로 발견된 것도 모자라 얼굴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청테이프로 4바퀴 정도 감겨 있었습니다. 또 아이의 사체가 쉽게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발목에는 무거운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사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가 부력을 형성하면서 사체가 물 위로 떠오른 걸로 보였습니다. 이때 무거운 벽돌이 발목을 잡아 마치 사체가 물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사체의 주머니에서 학생증이 발견되면서 아이의 신분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는데 숨진 여자아이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던 중학교 1학년 14살 임모양. 경찰은 곧바로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연락해 이명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명은 부모님이 이혼한 뒤 목포에서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친아버지는 이명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4월 27일 오후 수학여행 준비물을 사러 간다며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아 행방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혼한 뒤 광주에서 따로 살고 있던 39세 친모 유모 씨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나는 딸의 행방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명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도중 시신 발견 약 3시간 만인 오후 6시경 한 남성이 광주의 한 경찰지구대로 찾아와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의 범인이라며 자수를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숨진 이명의 계부 31세 김모 씨였습니다. 이명의 친모 유 씨와는 8살 차이가 나는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친부와 함께 살던 이명이 무슨 이유로 계부에게 살해된 것일까? 이명의 친모 유 씨는 모두 3차례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딸아이를 출산하고 이혼한 뒤 두 번째 결혼에서도 딸과 아들 1명씩 2명을 출산했습니다. 이 두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딸이 숨진 이명이었습니다. 그 뒤로 자백을 한 남성 김 씨와 세 번째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는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명은 부모님이 이혼한 뒤 목포에 있는 친부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 엄마의 품이 그리웠던 이명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광주에 있는 유 씨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부는 자신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엄마를 찾아 나선 이명에게 화가 나 이명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담에 나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친부가 당시 10살인 이명을 청소도구로 때리는 등 평소에도 수시로 이명을 폭행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친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법원으로부터 100m 내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금지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2016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명은 꿈에도 그리던 친모 유 씨의 품으로 돌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 씨가 이미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계부 김 씨와 친모 유 씨, 유 씨의 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의붓 언니까지 넷이서 생활했습니다. 여기에다 계부와 친모 사이에서 막내 남동생까지 태어나면서 모두 5명이 가족을 이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이명의 얼굴은 어느새부터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계부와 친모는 이명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때리고 추운 겨울날 쫓아낸 뒤 문을 잠그는 등 체벌 수준을 넘어선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두들 패고 막 두들 패고 밖에다 내부르고 문을 잠가보고 또 무속인이었던 친모 유 씨가 이명에게 무속인 교육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명은 학교를 결석하는 등 집을 나와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온 거예요. 저한테 엄마 무속이냐 그래요. 어? 무속이냐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자주 빼먹더라고요. 제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핑계를 해가지고 엄마랑 딸하고 그 계부 부담배 있잖아요. 부담배. 근데 데리고 갔어요.
구슬만 하면은 이제 애들이 막 장구치고 징징이가 쳤대요. 징징하고 엄마 일 도와주고. 급기야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는 이명을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더 이상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에 맡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부가 다시 이명을 데리고 처음 생활했던 목포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부와 떨어져 살면 나아질 거라 생각한 이명에게 더 큰 악몽이 닥쳐왔습니다. 계부 김씨가 당시 고작 중학교 1학년이던 의붓딸 이명에게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8년 1월경부터 계부 김씨는 자신의 성기를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명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며 너도 같은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명이 당황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김씨는 또 음란 사이트 계정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 어린 여중생을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경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이명이 친부와 거주하는 목포에까지 찾아와 이명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에서 강간을 시도했지만 친모 유씨의 전화가 울리며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뒤 친모 유씨가 우연히 계부 김씨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이명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계부 김씨가 이명에게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던 사실을 알게 된 유씨. 그런데도 친모 유씨는 자신의 딸 편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친모 유씨는 오히려 이명의 친부에게 전화해 당신 딸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나, 딸 교육 잘 시켜라는 등 자신의 딸인 이명을 비난하기 급급했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남편을 빼앗아간 내연녀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명의 친부가 직접 이명에게 물었더니 이명은 의붓 아버지와 생활하는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화가 난 친부는 2019년 4월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아가 계부 김씨가 딸을 성추행했고 이 사실을 친모 유씨도 이미 알고 있으니 두 사람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뒤 해바라기 센터는 이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경찰에 이명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당 수사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이명이 직접 한 경찰관에게 문자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재차 요청했지만 마침 비번이었던 경찰관은 내일 출근하면 처리해주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여기에다 목포경찰서는 광주경찰서로 보내야 하는 서류를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잘못 보내는 바람에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광주경찰서에 서류가 도착하고 난 뒤에도 담당 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하느라 또다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이 계부 김씨와 함께 살고 있는 친모 유씨에게 전화해 성적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신고 내용이 고스란히 계부 김씨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계부 김씨는 이명에게 극도의 양심을 품게 됐습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한 계부 김씨는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이명을 만나 신고 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철물점에서 미리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싸는 등 계획적인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김씨의 동선을 따라 CCTV를 확인했는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계부 김씨의 차에 이명 말고도 차에 타는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것입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친모 유씨였습니다. 범행 당일 이명이 살해되는 현장에 친모 유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친모 유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남편이 딸과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길래 차에서 내려서 기다렸다. 남편이 딸을 죽이는 것을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검 결과 숨진 이명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는데 범행 이틀 전 전남 순천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친모 유씨가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14일치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다 범행 당일 이명을 불러낸 사람도 유씨로 밝혀졌습니다. 유씨는 개인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딸을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명의 사체가 발견된 지 닷새 만인 2019년 5월 2일
친모 유 씨는 결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간관계 인정하세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계부 김 씨를 성적 학대로 신고한 이명에게 화가 난 이들 부부는 결국 이명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은 접수됐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공백이 있던 사이 계부 김 씨는 범행 하루 전인 2019년 4월 26일 오후 6시 50분경 이명이 거주하는 목포에 도착해 철물점에서 노끈과 마대자루를 구입했습니다. 또 마트에서 청테이프와 장갑, 수면제를 타기 위한 비타민 음료 3병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범행 당일인 2019년 4월 27일 친모 유 씨가 공중전화를 이용해 이명에게 전화를 걸어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 친부에게 혼날 것을 걱정한 이명은 수학여행 준비물을 사러 간다고 둘러대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슬리퍼 신고 갔었거든요. 저랑 이제 한참 좀 있을 게 않아요. 어디 할게는 통화하다 보니까는 친구랑 통화하다 보니까는 그래 앞으로 갔대요.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갔지? 이렇게 통화하다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갔대요. 그때 버스터미널로 엄마가 불러가지고 갔는가 봐요.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기쁜 마음에 달려나온 이명. 그런데 차에 타기 전 엄마를 만난 이명은 친모 유 씨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물을 훔치며 차에 타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이명은 13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친모 유 씨와 함께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2019년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계부 김 씨는 전남 무안군의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근처 농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를 하고 난 뒤 김 씨는 친모 유 씨에게 차에서 내리던지 타고 있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고 유 씨는 차에 타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석에 있던 계부 김 씨와 뒷좌석에 앉아있던 친모 유 씨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수면제를 미리 타놓은 음료를 이미 이명에게 건네 마시게 한 상황. 계부 김 씨는 정신이 몽롱해져 있는 이명을 목졸라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젖먹이 아들이 뒷좌석 쪽을 돌아보려고 하자 계부 김 씨는 유 씨에게 애가 못 보게 하라고 말했고 유 씨는 가방으로 아기의 시선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친딸이 성폭력을 당한 데 이어 눈앞에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친모 유 씨는 차 안에서 아들을 안은 채 태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친부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던 이명은 그 엄마가 지켜보는 앞에서 계부의 손에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계부 김 씨는 사망한 이명을 차에 그대로 실은 채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친모 유 씨와 젖먹이 아들을 내려줬습니다. 그러고는 이명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인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를 세운 뒤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트렁크 문을 열자 이명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핸드폰 위치가 추적당할 거라 생각한 김 씨는 결국 하루가 지난 4월 28일 새벽 5시경 다시 광주로 돌아와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던 너리째 터널 인근 저수지에 도착합니다. 이명의 사체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자루를 발목에 꽁꽁 묶어 저수지에 유기했습니다. 혼자서 사체 처리를 마친 김 씨가 집에 돌아오자 친모 유 씨는 사체 처리하느라 힘들었겠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불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유기장소를 찾았는데 이명의 사체가 저수지 물 밖으로 점점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김 씨는 사체를 다시 건져 올리기 위해 주변 철물점에 그물을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4월 28일 오후 3시경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던 인근 주민에 의해 이명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물을 산 김 씨가 다시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경찰이 도착한 뒤였습니다. 경찰이 이명의 주머니에서 발견한 학생증을 보고 친모 유 씨에게 연락해오자 자신이 검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한 계부 김 씨는 죗값이라도 감경받기 위해 제발로 광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가 자백한 것입니다.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부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신고한 사실에 격분해 이명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친모 유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질 때서야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또 이명의 부검 결과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자 처방받은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수면제를 처방받던 당일 약국 CCTV를 확인한 결과 유씨가 전혀 우울감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은 계부 김씨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고 추행사건으로 화난 아내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며 계부 김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친모 유씨에게는 엄마임에도 구체적으로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살해 및 시신 유기 방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대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9월 6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김씨 부부에게는 원심대로 각각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명은 계부 김씨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 함께 생활하던 의붓 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신고하라는 의붓 언니의 말에도 신고를 하면 엄마가 슬퍼한다며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유아 동기에 버림받은 경험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을 야기하는데 이명은 엄마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성추행 사실을 감수하려 했던 모습이 보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살해당하던 날도 엄마의 전화 한 통에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나간 이명은 끝까지 엄마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은 이명이 계부 김씨를 성적 학대 혐의로 신고했을 당시 경찰이 친모 유씨에게 직접 신고 사실을 알리면서 김씨가 보복살인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부실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도와달라는 아이의 외침에 경찰조차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친부의 폭력과 계부의 성폭력, 친모의 방관 속에 결국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만 이명. 단 한순간도 맘 편히 살지 못했을 이명이 이제는 부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